클릭 감사합니다. 유익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은퇴했더니 벼락거지 66세 이상 44% 월 90만원으로 산다. 자, 월 90만원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 중간 이후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0세 쇼크입니다. 장수 고령화가 이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가난과 질병에 홀로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빈곤의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빈곤에 내몰리는 은퇴자들이 집값은 올라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수백만 원의 건보료까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2년 새 9%에서 68%까지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또 다른 벼락거지는 바로 집값 걱정으로 집을 산 영끌족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들은 하우스 포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 발작에 이들 영끌족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0대 위기를 살펴보면 부모님 요양 간병에 항원 위기까지, 또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은퇴하고 수입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알바 자리라도 굳은 일도 해야 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암울하고 두려운 것은 이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도 독립하지 않는 자녀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캥거루적으로 부모에게 남아서 의존해서 성인인 자녀에게 용돈을 지속적으로 대줘야 되는 것은 리스크 중에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녀가 노후 대책을, 노후 계획을 송두리째에 뿌릴 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은퇴 후 삶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지만 삶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은 늘고 수입은 충분하지 않게 되자 은퇴를 하고도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부터 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7년도 42%에서 지난해 55%로 불과 3년여 만에 12.9%나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기간 일을 하고 싶다는 노인의 인구는 9.4%에서 68.4%로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6, 7배 이상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73.9%가 생계비 마련을 받고 은퇴 후에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해서 힘든 노후 모험을 이끌고 끝없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벼락거지인데요. 미래 걱정으로 집을 산 영끌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우스 포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리 발작에 영끌족이 곡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끌 안 했다면 이들은 더 큰 벼락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2030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6,700 정도 되고 이자는 80만 원 정도 매월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서 이들이 하우스 포어 걱정에 잠못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한 주택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평균 3억 6천에 구입했던 것이 현재는 5억을 넘기고 있어서 부채 영끌족이 부담은 좀 늘었지만 하우스포어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끌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벼락거지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료는 2021년 6월 6일과 2022년 4월 5일 매일경제와 서울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 노인 빈곤이 문제가 될까요? 왜 노인 빈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될까요? 이제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자금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노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점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날 30대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노후 빈곤은 질병과 사고, 본인과 자식의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노후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은퇴 후에도 은퇴 전 소득을 기준으로서 생활하면서 자가용을 굴린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경조사비 등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용돈도 직장 생활할 때와
거의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겠고, 또 다른 욕심으로는 바로 욕심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돈을 날리거나 모르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은퇴 자금을 모두 날리거나 자식 사업에 돈을 냈다가 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잘 사는 비결은 은퇴 이후에 늙어서 활동하는 그 순간까지 늘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건강한 체력을 기초로 해서 잘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일을 하고 자기만의 취미를 길러서 외로움을 다스려야 될 것이고, 또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건강과 다양한 경제적인 흐름을 만들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주식 QQQ라든지 SPY 주식이든 탁월한 코인이든 4차 산업혁명의 투자든 각자 특기를 활용해서 분산 투자하고 주택이나 상가, 공장이나 창고 토지를 구입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젊은 날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작더라도 작은 샘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잘 못한다면 진실로 성공한 사람, 가짜 성공이 아니라 진실로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들을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솔깃해서 쉽게 투자 마시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산하고 또 분산해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분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종류별로 지역도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합쳐서 다양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 1등 주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빌라든 주택이든 작은 자기주택 소유자라면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전답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을 신청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자녀나 손자에게 사업자금이나 학비를 대주느라 자기 노후를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가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 자기 농지가 있다면 농민연금을 신청해서 노후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지 노후 비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건전하고, 내가 먼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나의 생계는 스스로 마련하고 이후에 자녀든 손자든 남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내도 살지 못하는데 남을 먼저 도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노후 대책의 핵심은 첫째 주택연금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매월 300원 안 되더라도 150, 100만 원이라도 매월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아도 매우 훌륭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면서 자식들에게 상속하느라고 주택연금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노후를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퇴직 후 거주지를 농산청으로 옮기고 또 서울과 수도권 주택은 월세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 산촌에서 야채나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서 자급자족하면서 농민연금 또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연금을 활용하신다면 어떤 형태든지 비극에 처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외진 시골 농촌이 싫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 근교 외곽으로 옮겨서 생활비용을 좀 줄이고 서울 수도권의 주택을 활용해서 퇴직비용으로 농지 전답 과수원 임야를 약간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노후에 먹고 즐기고 사는데 족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고 일하고 취미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노후까지 건강하게 일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노후에 비극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익히고 활용하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최고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 이 분야는 적어도 내가 최고다. 어떤 분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청소든 나무를 가꾸든 구두를 수선하든 어떤 분야든 그 분야가 자기가 최고라면 그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노후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될 것이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지금을 감사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고 즐겨야 될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돈을 쫓거나 걱정만 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짧은 것이 삶이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소소한 작은 일상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꼭 가질 필요가 있고 나무와 식물을 기르고 틈나는 대로 책을 보고 음악도 듣고 새로운 배움이나 지역사회 모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센터에 가서 배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모임도 가지시고요. 자, 그리고 자주 틈나는 대로 도서관에도 가고, 자, 특히 인생은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의 다양한 곳으로 자주 많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동안 국내를 가보지 못한 것이 아마 반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은 노인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지금 오늘을 즐기면서 늘 여행자적인 삶으로 멋과 낭만을 즐기면서 행복한 노후, 건강하게 늘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